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입니다. 김정숙의 이 타지마할 관광입니다.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에 4억 원이 소요가 됐다. 예산이. 이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김정숙이 타지마할 관광을 지난 2018년 11월에 단독으로 자신이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죠. 김정숙이 가면서 이 수행원이 40명이 됐습니다. 물론 문체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용기의 그 식비입니다. 기내식. 이 식비로 6,300만 원이 들었다. 이 지금 연료비가 6,500만 원입니다. 식비가 6,300만 원이 들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 식비, 기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물론 인원이 40명 정도 됐습니다. 김정숙에 대한 예상은 벗어날 데가 없습니다. 김정숙이 왜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을 했을까? 인도 타지마할에.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가 됩니다. 김대중 부인인 이희호가 단독으로 2002년에 이 유엔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가는 것이어서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 민항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은 인도에서는 처음에 외교부 장관을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 문화체육부 장관 요청했는데 김정숙이 여기에 끼어든 겁니다. 자신이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끼어든 것이죠. 김정숙이 끼어들면서 그냥 끼어들어서 갔다 오면 됩니다. 이효처럼. 그런데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원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청와대에 당시에 요리사까지 데리고 갑니다. 김정숙은 왜 이랬을까? 그 수행원들을 보면 고민정이나 이런 여당 쪽 사람들도 있지만 이 청와대에 당시에 춘추관장입니다.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김정숙의 오랜 지인인 그 디자이너의 딸도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김정숙의 딸인 문다혜와 돈 거래를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문다혜에 대한 특혜 지원. 그러니까 이런 예상들을 한 것이죠. 김정숙이 인도 관광을 위해서 지금 허왕우 그 공원 기념식을 이용한 것이다. 그게 들어맞았습니다.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그리고 40명을 대동했다. 김정숙이 평소에 자기와 친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권도 있고 정치 쪽이든 청와대 쪽이든 또는 정부 쪽이든 친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갔구나. 아마 굉장히 호화 관광을 즐겼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용기를 동원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조국 민정수석실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이 4억 예산을 배정을 받고 3일 만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인도를 다녀왔다. 아마 호화 여행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의 김정숙 소위 라인들이 모두 한번 인도 관광을 즐기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연료비와 같은 기내식으로만 6,300만 원을 썼다. 독서를 위해서는 40만 원을 썼습니다. 48만 원. 독서하는 데는. 이희호는 민항기를 이용을 했는데 전용기를 띄웠다. 도대체 6,300만 원. 청와대 요리사까지 대동을 해서 3박 4일 동안 이 6,300만 원. 비행기 안에서 파티를 즐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와인 파티를 즐겼든지 이런 것 하자고 지금 이제 대통령 전용기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모두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다혜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도 의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파도 끝이 없습니다. 김정숙의 이 호화 생활, 사치 이런 관광 이 부분이 참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특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검도 반대를 합니다.
하도 지금 민주당 이재명 조국이 특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특검해야 하는 일인데 특검 안 해도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정말 각오를 하고 이 파면 금방 모두 드러날 일입니다. 이건 서류로 모두 남아있는 일입니다. 김정숙을 소환해야 합니다. 문다혜 김정숙 소환을 해야 합니다. 자꾸 들리는 이야기로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창수가 나서면 됩니다. 중앙지검장이 이건 소환될 요건이 된다. 소환하지 않으면 이 수사 더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나서서 증거를 대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원석이 그걸 반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나서면 되는 일입니다. 특검 자꾸 이야기하는데 특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분히 다 파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김정숙의 이 호화생활, 이 관광, 이 부분은 모두 파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청와대에서 이거 실무 책임을 누가 맡았느냐? 당연히 민정수석실입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입니다. 그 다음 이 김정숙의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된 데는 특활비입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가 동원이 됐을 것이다. 이거 뭐 문재인이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수사, 문다혜도 물론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김정숙, 문재인이 있죠.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서 문다혜와 청와대에 이렇게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돈 거래를 한다라는 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 정부 각 부처가 나서서 또 정치권이 나서서 문다혜 특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상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직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민주당에. 또 그런 사업상의 어떤 특혜들을 누렸겠습니까? 그거 뭐 모두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예상은 정말 뭐 그대로 들이맞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가수 김은국 씨를 어제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종로의 한 한식집에서 2시간 가까이 저녁을 먹었고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은국 씨는 또 저녁 먹으면서 술을 한 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이 좀 붉었습니다. 김은국 씨는 술을 또 좋아하니까요. 김은국 씨가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단둘이 식사를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한동훈이 한 이야기는 자신은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김은국 씨가 전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결심이 있으면 꼭 한다. 또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뭐 평소에 한동훈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한동훈이 자신이 직업이 없는 백수다 이런 농담도 했다. 그런데 건강 상태는 좋아 보였다.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여러 가지 쉬면서 나라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총선 이후에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 거기에 대해서 우려, 아쉬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았다. 김은국 씨가 전하는 한동훈과의 만찬 소식입니다. 한동훈이 최근에 지구당을 부활을 하자. 이건 이미 뭐 깊숙이 이제 정치권에 등판을 한 셈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은국 씨, 지난 총선에서 김은국 씨가 정말 열심히 뛰었으니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동훈이 어제 저녁을 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자신은 할 말은 한다. 모든 걸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뭐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또 지구당 문제, 이 지구당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동훈이 많이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도 부활하자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부활이 필요하다. 한동훈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대부분이 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등은 반대를 합니다. 이게 2002년에 오세훈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말 엄격합니다.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바꾸자. 돈 선거 없애자. 그래서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죠. 오세훈이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고, 지난 20년 동안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정치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돈잔치였습니다. 선거가 열리거나 뭐 지구당별로 중앙당 뭐 돈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10만 원, 뭐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10만 원 식사비 쓴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하느냐. 단 1원을 써도 선거법에 걸리면 날아갑니다.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정치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이 선거법, 이 정치자금법, 이 정당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돈 선거를 없애야 한다. 거기에 걸려든 게 송영길인 겁니다. 돈 선거 없애는 게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 문화가 좀 좋아졌다. 이제는 여유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구당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앙당 위주로 하고 중앙당도 사실은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원내에서 국회 원내에서 다 활동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각 정당별로 건물도 가지고 있고 중앙당사가 있지만 국회에 전부 사무실을 다 가지고 국회 내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정당 행사도 다 치릅니다. 국회 중심이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구당을 없앴다 20년 동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정치 신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뭐 어떤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원외 이 지구당 위원장들, 소위 당협위원장들, 정치 활동을 할 공간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이 옛날에 지구당 때문에 이 돈 먹는 하마다 지구당별로 후원금을 받고 또 비자금 뭐 이런 검은 돈들을 받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당원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구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원외위원장들이 요청을 하고 또 신인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건 한번 짚어볼 만하다. 이제는 정치 문화가 정말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지구당이 생기더라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지구당 부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홍준표와 오세훈은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 당원들 이 표 계산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표 계산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것 하자고 전당대회 하는 것이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듣는 게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와 오세훈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또 정치 부패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정치 부패가 아니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억지로 지금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꼭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면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 원외 위원장들에게 도움이 된다. 당협위원장들에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수도권 호남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은 곳이죠. 이제 여기에서 요구가 거세지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가 이걸 바라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 개정안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운영을 합니다. 이게 정치개혁에 어긋난다면 국민의힘은 운영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현실에 있어서. 지구당이 꼭 없는 것이 정치개혁이냐, 지구당이 있는 것이 정치개혁이냐,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투명하게 운영하면 지구당이 있는 것이 좋고, 뭐 투명하지 못하다면 정말 지구당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달려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홍준표, 오세훈의 주장은
한동훈 발목 잡기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도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 이것도 정치 개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정도는 한동훈의 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동훈이 각종 국회 개혁 부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도 이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뭐 상당히 전당대회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를 만나서도 자신은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에게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아직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거절을 한 이후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김은국 씨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한동훈의 정치가 윤석열 정치와 차별화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지, 차별화를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손해가 될 건지 도움이 될 건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한동훈이 등판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난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또 윤 대통령의 부하가 됐구나, 윤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뭐 그런 당정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이제 당정관계는 수평적 당정관계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총선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도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해서 뭐 한통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가 될지는 정말 경험 많은 정치판에 노련한 사람들도 정말 이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정치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변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당대회 출마를 굳혔다면 윤 대통령과 먼저 만나는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당정관계로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 한동훈이 좋아하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자세고, 거기 할 말은 하는 자세고, 거기 해야 할 일은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